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5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8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승무패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고 최종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도록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픽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많은 내용을 다뤄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재생 속도를 1.25배로 빠르게 돌리셔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배로 돌려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을 많이 가져가실수록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소시에다드는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팀입니다. 홈에서 6승 6무 3패, 원정에서 6승 5무 4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흐름이 많습니다. 더욱이 미켈 메리노라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까지 빠지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세비야전을 앞두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 2명이 결장한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포인 오야르사발과 이삭 선수가 최근에 좋지 못한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오야르사발 선수는 4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고 이삭 선수는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세비야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2무 4패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홈에서만큼은 0대0으로 두 차례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인데 세비야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라리가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비야의 경우에는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4승 1무 2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4대3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근소하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세비야이고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탈란타 출신의 파푸 고메즈 선수가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엔네시리와 오캄포스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이 각각 4경기, 8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고 승패가 갈린다면 그래도 중원 자원에 있어서 전력 누수가 없는 세비야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원체 백업 자원이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상대팀을 압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 다비드 실바가 빠진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켈 메리노라는 핵심 중원 자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세비야가 퀄리티 있는 자원, 중원 자원을 앞세운다면 중원에서부터 소시에다드를 압도를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엔네시리와 오캄포스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소시에다드 역시 오야르사발과 이삭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긴 했는데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하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까지 맞물릴 경우에는 0대0, 1대1의 탄탄한 수비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무승부가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패가 갈린다면 핵심 중원 자원 2명이 빠지는 소시에다드보다 세비야가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들을 앞세워서 한 골차 신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8번 경기는 그래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우에스카의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라리가 8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기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리그 홈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홈경기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이 득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7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것이 알라베스인데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호셀루 선수가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골망을 가르긴 했는데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골이 취소가 되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루카스 페레스와 에드가 멘데스라는 선수도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면서 알라베스가 특유의 빈공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우에스카와의 맞대결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최근 3경기 맞대결 흐름은 2승 1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전력 누수로 보이는 것이 핵심 중앙 수비수인 플로리앙 루젠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한다면 우에스카가 자랑하는 라파 미르 같은 선수들에게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에스카는 지금 직전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1.27골밖에 되지 않는데 원정에서는 실점이 1.73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에스카 역시 원정에서 수비력이 하락이 된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에스카의 특징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13골이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가 라리가 꼴등이기 때문에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알라베스의 뚝배기 한 방에 얻어맞는다면 알라베스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우에스카 사이드를 보는 것은 주포인 라파미르 공격수가 최근 5경기에서 6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 조직력과 성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에스카의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와 측면 공격을 볼 수 있는 마페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알라베스는 르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에스카의 공격수 라파미르와 산드로 라미레즈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핵심 수비수 결장은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직전 경기 빌바오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알라베스의 골키퍼 파체코 선수의 선방쇼가 없었으면 빌바오에게 패배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공격진의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우에스카의 골 결정력이 좀 더 우세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다만 우에스카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고 실점이 많아지는 면이 있는데 최근 홈 깡패 레반테 원정에서도 우에스카가 2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 우에스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으로 잡는다면 우에스카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고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라베스가 라리가 제공권 최상위 팀에다가 최전방에는 190이 넘는 호셀루라는 장신 공격수가 있고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라리가 세트피스 수비 꼴등인 우에스카를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일격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알라베스의 승리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없다면 저처럼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11승 3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꼴등팀 에이바르를 상대로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올 시즌 주포인 수아레즈 선수가 19골이나 라리가에서 넣어주고 있었는데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수아레즈 선수의 공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경고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요렌테 선수가 중원과 최전방을 넘나들면서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틀레티코의 꾸역승이 예상이 되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6무 8패로 라리가 홈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12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따야 하는 경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바르가 라리가 13경기에서 4무 9패 승리가 없어서 리그 꼴찌까지 추락을 했고 이 주포인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 특유의 빈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왼쪽 측면 자원인 브리안 힐 선수 역시 경고 누적 징계로 직전 경기에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레반테에게 덜미가 잡힌 에이바르이고 중앙 미드필더 디오프와 엑스포시토 선수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에이바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조금은 이변을 감지했던 경기이지만 에이바르의 중원 공백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수아레즈 선수의 부상과 펠릭스 선수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5경기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르코스 요렌테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넣어주면서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바르의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을 하고 왼쪽 측면 자원인 브리안 힐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성적이 훨씬 좋아지고 은근히 아틀레티코만 만나면 끈적한 승부를 하면서 심심찮게 무승부를 잡아왔다는 점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저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직전 아틀레티코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베티스입니다. 홈에서 8승 3무 4패, 원정에서 6승 2무 7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는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10골이나 넣고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도 5골밖에 되지 않아서 수비력도 최상위권을 달리는 것이 베티스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지금 세트피스 공격에서 강점이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베티스가 골망을 가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베티스의 공격 자원인 카날레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4경기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페키르 선수 역시 3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글레시아스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6경기에서 5골이나 넣어주면서 최전방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발렌시아전에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발렌시아전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글레시아스까지 나와준다면 카날레스, 페키르, 이글레시아스 3총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베티스가 홈에서 특유의 화력을 발휘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발렌시아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홈 구장인 메스타야에서는 6승 6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인데 원정만 가면은 2승 4무 9패로 홈 성적보다 원정 성적이 꼴등을 달릴 정도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의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막시 고메즈라는 스트라이커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역시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령주수가 있는 발렌시아가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온다면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발렌시아는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원정에서는 최하위권의 성적과 득점력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홈 깡패 베티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는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 자원인 막시 고메즈와 수비수 파울리스타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반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부상으로 직전 아틀레티코전에서 결장을 했지만 현재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전에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레시아스가 들어온다면 페키르, 카날레스, 이글레시아스, 베티스의 공격 3총사가 완성이 되고 베테랑 공격수 호아킨도 만점 활약을 해주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화력을 발휘하면서 원정 고자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그래서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카디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가 최근 라리가 5경기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복이 없는 것이 카디스입니다. 카디스를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역습 패턴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습 상황에서 3골을 넣고 있고 4-4-2 포메이션에서 투톱을 사용을 하는데 그 투톱의 한 축인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4경기에서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헤타페전에서는 그래도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카디스가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습 득점이 3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많아서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것이 약점입니다.
카디스의 중원 자원인 알렉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카디스이고,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3대4 난타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한 것이 셀타비고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 고자다운 면모는 조금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득점이 5골로 단독 1위입니다. 역습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셀타비고인데, 문제는 카디스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가 않고 역습 상황에서는 한 골밖에 실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역습으로 골문을 열기에는 힘든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1차전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쿠데트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1-3-2라는 획기적인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카디스를 완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파스를 필두로 해서 놀리토, 산티미나, 멘데스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괜찮은 셀타비고가 충분히 1차전 대승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8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산티미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은 이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데, 핵심 중앙 수비수 무리오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난 세비야전처럼 4골이나 실점을 하는 호러쇼는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세비야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패한 셀타비고입니다. 실점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장면이 있었기에 핵심 수비수 무리오가 복귀하는 것은 이번 카디스전을 앞두고 상당한 전력 강화로 보여집니다.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 부임 초기에 셀타비고가 4대0으로 완승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파스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가 특유의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타가 홈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는 약한 고자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카디스가 역습 패턴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타비고가 역습 수비에 약합니다. 역습 공격이 단독 1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 역시 약하기 때문에 카디스가 최근에 연승 흐름을 타는 상황에서 기세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카디스가 자랑하는 역습 패턴의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현재 2연승 중인데 카디스가 최다 연승 중입니다. 3연승까지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부러진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카디스의 단독 패배를 추천드리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헤타페는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승 5무 6패로 홈에서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2승 4무 8패로 원정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3무 2패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등권과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헤타페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이 문제고, 홈 기준으로는 13골밖에 넣지 못해서 득점 또한 최하위권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11골밖에 되지 않아서 최상위권을 달린다는 점이고, 주전 중앙수비수 샤클라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0대2 패배를 당했던 헤타페이고,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입니다. 역습 실점이 4골로 많은데 헤타페가 거친 축구를 하면서 전방 압박을 가한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앙헬 로드리게스, 마타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쿠초 에르난데스와 에네스 위날 같은 선수들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레알의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4승 1무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도 원정에서는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중앙수비수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됐지만 바란 선수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세미루 선수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퇴장 징계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밀리탕과 중앙수비 듀오를 이뤘던 나초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헤타페의 공격력과 경기력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최근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심합니다. 특히 미드필더 크로스와 모드리치 선수가 혹사를 당하고 있고 카세미루 선수는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카세미루 선수가 수비진 앞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나오지 못한다면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세미루가 빠지면 그 자리를 발베르데 선수가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베르데 선수가 직전 리버풀전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을 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발목 통증을 안고 경기를 뛰었었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타페 특유의 홈에서의 거친 축구와 짠물 수비가 통한다면 헤타페 특유의 왕성한 중원 활동량을 앞세워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레알을 상대로 최대 무승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헤타페의 승리는 없을 것 같은 것이 라리가 최하위권의 공격력에다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레반떼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떼가 에이바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라리가 5경기 2승 3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만큼은 5승 7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레반떼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비아레알과의 컵대회 홈경기에서는 연장 끝에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충분히 비아레알을 상대로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2승 2패 팽팽한 흐름 속에서 홈팀이 모두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 골차 승부, 끈적한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팽팽한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레반떼가 조금 흔들렸던 것이 데프루토스와 마르띠, 모랄레스라는 공격 3종 사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데프루토스 선수는 그래도 직전 에이바르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7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3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최다 무승부 팀입니다. 레반떼 역시 지금 무승부가 11차례나 있어서 공동 3위이기 때문에 대표 무자비 이들 간의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리그 오사수나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6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지만 오늘 새벽에 펼쳐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또다시 골을 만들어내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갔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에이스 모레노 선수를 앞세워서 레반떼 원정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에 펼쳐진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유로파리그 4강에 오른 비아레알입니다.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골맛을 봤고 알카세르 선수 역시 골맛을 봤기 때문에 레반떼전을 앞두고 공격진의 컨디션은 비아레알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지금 라리가 순위가 7위인데 4위 세비야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함에 있어서
리그 순위보다는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유로파 리그 3연속 우승에 빛나는 에메리 감독이 지휘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레반테전에 이 모레노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모레노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풀타임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레반테전에서는 후반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 레반테 역시 지금 순위가 9위라는 점에서 유로파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너무나도 승점 차가 벌어져 있고 강등 걱정을 하기에도 승점을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반테 역시 리그 경기에 있어서 의욕이 조금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애매한 순위에서 의욕적인 부분이 맞물린다면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4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